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서비스 남궁영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많은 세션들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AI ML 쪽에서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된 저희 개인화 추천에 관련된 서비스인 퍼스널라이즈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컨텐츠는 대략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개인화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을 타고 있나, 최근에는 이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럼 그런 것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녹여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AI ML에 관련돼서 저희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 분들과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AI ML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토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 신규 서비스를 좀 늘려나가고 있고 기존 서비스들도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리인벤트에서 그 전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신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었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 레이어 상에서 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이 세 개 레이어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 맨 상단에 있는 것들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제가 뭐 여러 다른 세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 상단에 있는 AI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인프라 쪽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API를 통해서 손쉽게 어떤 고성능의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이제 컴프렌드나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크라이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놨다면 리인벤트 2018에서는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이 오른쪽 끝에 있는 폴캐스트와 퍼스널라이즈입니다. 그래서 폴캐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낮 세션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도 지금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인터페이스 자체로 봤을 때는 세이지메이커의 어떤 좀 더 손쉬운 버전 그런 걸로 좀 보셔도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뭐 개인화 추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많은 어떤 소비라든지 어떤 레저라든지 이런 쪽 문화 이런 쪽에서 개인화 추천에 대한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데 개인화 추천 관련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AWS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고객분들 중에서 저를 만나시고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신 다음에 우리도 아마존.com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게 그냥 되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저를 만나시자마자 저를 통해서 아마존.com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희망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요청들이 사실상 그런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있었고요.
실제로 아마존닷컴이 어떻게 추천을 하길래 이렇게 퀄리티가 높으냐 이런 요청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퍼스널라이즈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개인화 추천에 관련된 트렌드는 사실상 초창기에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인기 있는 상품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다른 우리가 기존에 쓰지 않았던 다른 상품들을 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뭐 음성 서비스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동이 되면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개인화 자체가 그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필수 기능이 됐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개인화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걸 개인화를 안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화 추천에 대한 기술은 여러분들이 꼭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개인화 추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뭔가를 좋아하게 될지 내가 그 좋아했던 거를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싫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개인화 추천에서는 빨리빨리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되게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통상적으로 빅데이터 개인화 추천에서 보면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데이터 사이즈와 복잡도는 높지만 실상 그게 개인화에 뭔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개인별 데이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단위가 굉장히 또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모델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델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고리즘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알고리즘은 처음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룰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 있는 상품, 뭐 그 카운트가 높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서비스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몇 번 이제 하고 나면은 얘 그냥 그 룰 기반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진화한 형태가 뭐 아마존닷컴 굉장히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매트릭 팩터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자체도 이제는 약간은 한계에 온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든지 세션 기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하고 있죠. 이 이후에도 뭐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적절한 형태로 제안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마존닷컴 쪽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튜닝도 많이 하고 적용을 실제로 이런 사이트에다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안 시켰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클릭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뭔가 그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뭐 개인화 추천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은 멀리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가 손에 쥐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막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즘에 핫하다고 하지만은 어디 가서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분들 뽑아서 뭔가 정말 모델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막 되게 부탁을 해도 그분들이 제대로 만들어 주실지 알 수도 없고, 그게 실제로 모델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실제 비즈니스 적용을 했을 때 그게 레버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 그런 것도 보장을 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진짜 뭐 막막한 투성이죠. 그랬을 때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뭘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화 추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전체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타야 되는데, 데이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모델 트레이닝하고 알고리즘 선정하고 그다음에 모델 배포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요 개인화 추천 관점에서는 퍼스널라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스널라이즈는 말 그대로 그냥 아마존닷컴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든 애플리케이션단의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서비스에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만큼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나머지 과정들은 조금 더 뭐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더라도 일단 좀 괜찮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야 자체는 좀 식상하지만 여러 가지 뭐 리테일이라든지 VO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여기에 뭐 적지는 않았지만 뭐 제조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요거는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뭐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다른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요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요 빌트인 레시피, 소위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포된 모델이 잘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API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쉽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진짜 뭐 어디가 어떻게 쉽길래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AWS 콘솔에 들어가시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크게 한 4단계가 보이시죠? 4단계에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솔루션을 만듭니다. 솔루션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알고리즘을 가지고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캠페인이라는 걸 통해서 배포가 된다라고, 이제 캠페인 단계에서 배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시보드를 조금 더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마 다른 시간에서 들으셨을 텐데 폴캐스트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데이터만 잘 준비가 되면 그걸 통해서 되게 손쉽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화 추천이라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는 사용자 중심이라든지 아이템 중심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사용자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굉장히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키마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포맷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제이슨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유저 타입이라든지 아이템 타입은 저 오른쪽에 있는 인터랙션 타입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개인화 추천을 할 때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초기 모델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거 말고 약간 다른 모드로 리얼 타임으로 이게 그 데이터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저희가 충분히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래쪽에 보시면 키네시스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인젝션을 받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가운데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잘 준비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포매팅이 잘 되고 어떤 형식만 잘 갖췄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델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클릭 몇 번으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솔루션 단계에 왔을 때는 솔루션 단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레시피라는 거,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데이터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모델, 그 안에 있는 각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지금 한 6가지 정도의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것도 약간의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뭐 이런 그 HRNN이라든지 DeepFM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계열의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계속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드 스타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굉장히 이제 개인화 추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고 과거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꼭 저게 모든 거에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파퓰러리티라든지 그냥 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가장 좋은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이제 오토 ML이라는 기능을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어떤 레시피가 잘 맞는지를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에도 충분히 이런 그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제일 괜찮은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그 혹시 HRNN 뭐 이런 게 이제 뭘까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료를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HRNN 이제 그 모델 아키텍처가 저 아마존 AI 쪽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알고리즘이고요. 요 위쪽에 있는 이제 HGRU라는 거는 이제 요 HRNN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근데 제목 자체가 약간 논문 제목 자체가 약간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이제 개념 자체는 다 템포럴 기반의 세션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고요. 네, 다 RNN 계열로 이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이거 자체가 이제 그 GRU를 레이어를 두고 그거를 약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뭐 어떤 특정 상품을 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상품을 봤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뭐 숏텀, 롱텀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마존 AI 팀에서 성능 평가를 해보니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게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루트민 스퀘어를 한 거는 이제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양쪽을 다 고려를 이제 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저런 식의 매트릭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은 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화 추천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르시티가 높아지죠. 예, 그래서 디멘전도 크고 그 로우 개수, 레코드 개수도 크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팩토라이제이션 기법을 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스팔스한 부분들을 계산을 역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레커멘데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에서 빌트인 알고리즘으로 제공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자체 안에서도 뭐 탑 K 그 어떤 결과를 내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자체 모델을 만드셔도 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빌트인 레시피 중에서는 DF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른 페이퍼 중에 이제 그 YDNT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하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하고 뭐 이제 레커멘데이션 쪽에서 쓰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거기 장점만을 취해서 만든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설명을 많이 드리면은 또 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요거는 요 레퍼런스를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기타 이제 다른 레시피도 이런 식으로 뭐 전통적인 개인화 추천 기술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묶어서 가장 이 안에서 이제 제일 좋은 데이터에 가장 제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클릭을 이제 해나갈 때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최근에 가지고 있었냐라는 걸 가지고 이후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를 하려면 어떤 매트릭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매트릭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빌트인 레시피들을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가장 좋은 거를 최종 모델로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캠페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포를 통해서 특정 개개인한테 어떤 잘 맞는 추천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이 추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나 어떤 HA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 이제 AWS 기반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리인벤트에서 발표를 할 때 그냥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실제 이제 고객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상당 부분 개선시킨 버전을 초기 서비스로 내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많은 고객분들하고 이제 POC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이런 게임 그 여러 가지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죠. 개개인별로 다 뭔가 그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이 게임 자체는 빨리빨리 뭔가 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니 자체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업체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게 도미노 뭐 되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피자 굉장히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피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약간 뭐 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각각이죠. 나는 채식이 좋아, 나는 뭐 소세지만 먹을래, 막 이렇게 되게 그런 것들이 그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개인에게 좀 더 적절한 서비스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주문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정 시점에 이제 프로모션을 던지면 그 고객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서비스를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메인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알비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디오북이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오디오북들을 내놓고 있고 그 컨텐츠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기가 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읽는 것도 너무너무 이제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만약에 이거를 자체 모델링을 통해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천 개의 모델을 각각의 유저별로 아니면은 유저 카테고리별로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다 계속 모델 튜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동반이 될 텐데 그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이게 개인화 추천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안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개선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에도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만지기 쉽고 뭔가 다루기 쉬운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뭐 개요랄까요? 그러니까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 이어서요. 그럼 실제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전체 뭐 간단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 그 강성문 솔루션스 아키텍트 분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성문입니다. 네, 최근에는 ML 쪽 서비스 사용하시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서비스가 작년 리인벤트,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어나운스가 된 거죠. 이런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작년에 리인벤트 나온 서비스 중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질문이 포캐스트하고 이 퍼스널라이즈 두 가지 서비스에 집중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대부분 서비스 컨셉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 서비스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화면에 있는 7가지 태스크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1번과 2번에 데이터셋 그룹과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임포트 잡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가 됩니다. 머신러닝의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가 되고요. 레시피가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트레이닝된 결과를 이제 평가하시게 되죠. 그리고 5번, 6번이 실제 저 모델을 서비스 환경에 디플로이하고 그 실제 리코멘데이션을 실행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추천 서비스는 그 특징이 다른 서비스와 보다도 더 특징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고 그 데이터를 계속 그 다음 추천에 활용을 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계들이 앞서 1번부터 6번까지 단계들이 반복해서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들을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캡처된 이 화면은 이제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앞서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왼쪽 2개의 박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 박스가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가 디플로이하는 단계입니다. 입력하는 단계는 업로드 데이터셋은 파일 데이터를 입력하는 용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SDK는 스트림 데이터를 입력하는 용도입니다. 다음 솔루션을 만들고 캠페인을 만듭니다. 전체 과정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 부분 화면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태스크가 진행되는 단계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라이브 데모는 좀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업로드해야 되는 데이터셋의 스키마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주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 사용자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할 겁니다. 그 데이터는 필수 데이터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데이터고요. 지금 데이터 예제는 무비렌즈 데이터입니다. 영화에 대한 평점, 공개된 데이터로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예제로 사용되죠. 지금 S3에 있는 데이터 경로를 주고 임포트 작업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 지금 인터랙션 데이터 자체가 액티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셋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예제가 되고요. 솔루션에서 솔루션 이름을 선정을 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레시피 항목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매뉴얼하게 이제 HRNN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는데 AutoML로 지정을 하면 6가지 알고리즘들을 패럴럴하게 이제 실행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성능이 높은 것을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트레이닝 작업을 시켰고요. 트레이닝 작업이 이제 끝났네요. 끝나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앞서 이제 설명 들으신 매트릭으로 이 트레이닝이 완료된 결과의 매트릭 그 성능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환경에 호스팅되는 환경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지금 솔루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디플로이 환경을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저 캠페인 아이디가 최종적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저 엔드포인트 캠페인 아이디를 지금 카피를 해서 CLI 환경에 들어왔고요. CLI 환경에서 CLI로 퍼스널라이즈 API get recommendation을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을 하니까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제 영화 아이템들이 추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recommendation을 API로 호출을 할 때 보면 캠페인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맨 오른쪽 끝에 유저 아이디를 줬습니다. 저기 그 get recommendation을 할 때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 항목은 레시피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HRNN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를 주면 그걸 가지고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영화를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 CLI를 통해서 서비스를 추천하는 화면을 보셨는데요. 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가 사용이 되는 직접적인 주체는 어디일까요? 네. 실제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걸 콘솔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이 되겠죠. 이게 영화가 되면 영화 포털 사이트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쇼핑몰이 되면 쇼핑몰에서 이 사람이 선호할 것 같은 제품을 추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API로 통신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API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셉은 동일합니다. 데이터셋 그룹과 데이터셋이라는 논리 모델이 있었죠. 네, 그걸 생성하셨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에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인터랙션 데이터셋도 있지만 유저 데이터셋, 그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네. 네, 저 데이터를 다 이제 생성을 하면 보다 정교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에 데이터를 주입하는 모델이 바로 임포트 잡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이제 임포트 잡이라는 걸 생성하는 걸 아까 보셨는데요. 이 각각의 논리 모델들을 만들어낼 때에는 파란색으로 된 것과 같은 API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Create Dataset, 저게 업데이트하게 되면 Update Dataset, Describe Dataset, List Dataset 이런 API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데이터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고요,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실시간 데이터가 또 있다고 했죠. 실시간 데이터는 이제 이벤트 트래커, 이벤트 인터랙션 데이터셋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 컨셉으로 API 중에서 put event라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실시간 스트림으로 들어가는 이벤트 데이터는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하나는 현재 이 사용자가 관심 있어하는 선호도를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천의 참고 어떤 피처로 활용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인터랙션 데이터 자체가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입력하는 인풋 그 데이터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솔루션을 만들 때 크레이트 솔루션, 그 다음에 크레이트 솔루션 버전을 통해서 몇 가지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만들게 되면 이 모델이 디플로이가 되게 됩니다. 캠페인이 생성이 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캠페인을 호출해서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API는 Get Recommendation과 Get Personalized Ranking이라는 API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는 아마도 이 데이터들이 다시 이제 레이팅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DB에 저장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입력 데이터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API를 통해서 어떻게 외부인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랙션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데이터 입력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아직 어떤 리소스도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계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정에서 아직 데이터셋 그룹이나 어떤 리소스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랑 API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제에서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하나를 열 겁니다.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로컬에 있는 개발 환경을 쓰셔도 되고 CLI를 쓰셔도 되고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노트북을 하나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CSV 파일로 세 가지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아이템 데이터, 유저 데이터, 인터랙션 데이터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단계는 아직 정식 릴리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SDK를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로드링하는 작업이었고요. 이제 데이터 버켓을 지정을 하고 지금 CSV 파일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일단 로드를 해서 필요한 전처리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컬럼을 원래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던 컬럼을 이벤트 타입이랑 이벤트 밸류라는 것으로 바꾸는 간단한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S3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ETL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S3 세션을 열고 S3에 업로드를 했고요. 그러면 버킷에 없던 파일이 이제 세 가지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퍼스널라이즈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데이터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앞서 보신 예제에서와 같이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될 겁니다. 데이터셋 그룹을 먼저 만들고 스키마를 만들어도 되고요. 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API를 create 스키마라는 API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보시고 계시고요.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는 create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 그룹이라는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 생성 명령이 들어갔고요. 사실 이 작업은 처음에 한 번만 하는 작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한 번만 하는 작업인데 API를 통해서 전체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데이터셋 그룹이 API를 통해서 만든 것이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셋은 아직 입력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제 다시 create 데이터셋 명령을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랙션 데이터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제 S3 경로 위치가 같이 지정이 됩니다. S3 경로 위치는 임포트 잡을 할 때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셋에서는 스키마를 지정하고요. 네, 권한을 주고 임포트 잡을 할 때 어디에 있는 S3의 어떤 파일을 입력을 해라라는 항목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아이템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퍼스널라이즈에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시오라고 이제 알려주는 과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유저 데이터 스키마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임포트 잡을 통해서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에게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액티브 상태로 바뀌는 걸 보고 있는 것들은 생성하는 작업을 기다리려고 들어가 있는 코드니까요. 이제 그냥 화면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 입력까지 완료가 지금 아이템 데이터를 넣고 있네요. 아이템 데이터를 데이터셋을 만들고 다시 임포트 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 단계 작업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하게 손이 가는 작업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성이 되고 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나면 이걸 대시보드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상태가 데이터를 입력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셋이 액티브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로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려고 하면은 임포트 잡만 계속 생성을 해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새로 생기는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트레이닝을 하고 리코멘데이션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레시피를 선정을 합니다. 6가지 레시피 중에서 저는 매뉴얼하게 HRNN 알고리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PI는 앞 단계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크레이트 솔루션을 하고요. 크레이트 솔루션 버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 때는 레시피를 연결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버전을 만들 때는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증분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 솔루션이 트레이닝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솔루션이 다시 액티브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이 완료되었으니 디플로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델이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된 모델의 매트릭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성능 평가를 하는 항목도 API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getSolutionMatrix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reate 캠페인을 하면 캠페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캠페인 ARN이라는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요. 그 생성이 되고 나면 그 작업을 엔드포인트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캠페인이 생성되고 나면 화면에서 간단하게 그 캠페인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HRNN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를 넣고 추천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사용자가 선호할 것 같은 무비 리스트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임의로 153번 유저에 대한 추천을 물어봤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API를 통해서도 호출을 하면 지금은 이제 나온 아이디를 다시 영화 제목으로 변형을 시킨 거고요.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실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가 하나 필요해서 일단 로컬에 제가 간단하게 장고를 가지고 영화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무비렌즈 데이터를 로컬 DB에 지금 로드를 하고 동일한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랙션의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 리코멘데이션 캠페인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장고를 썼기 때문에 캠페인 아이디가 필요하죠. 저 캠페인 아이디를 가지고 장고의 세팅 화면에 가서 어떤 캠페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일단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저 파라미터를 뷰.python 파일에 가가지고
get recommendation API를 호출을 할 때 그 세팅을 가져와서 호출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화면을 리프레시를 하면 네, 이제 추천 서비스가 가지고 와서 퍼스널라이즈가 리턴을 해준 값을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전체 절차는 그 앞서 리소스가 하나도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API를 통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중에 만약에 이걸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작업, 그 다음에 솔루션의 버전을 높여가면서 계속 재트레이닝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이 작업들은 루틴하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에서 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뭐 딥러닝의 RNN 아키텍처를 정의한다거나 또는 뭐 러닝 레이스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액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퍼스널라이즈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서 구현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3장 남았습니다. 3장은 데모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백엔드에서 활용하셔서 구성할 수 있는지 컨셉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퍼스널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 데이터 또는 인터랙션 데이터가 계속 주입이 되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요. 사용자가 뭐 페이지를 보면서 추천 요청을 하게 되면 API로 추천 질의를 하고 퍼스널라이즈는 그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에게 리스트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래스틱 서치 같은 서비스와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떤 리스트로 나오겠죠. 그 리스트에 대해서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서 순서를 재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순서 재정렬 요청을 하면 퍼스널라이즈가 재정렬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뭐 그 중에서 뭐 특정 건까지를 잘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를 개인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핀포인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중심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을 하는 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SMS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200여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를 개인화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 핀포인트라는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받아서 모바일 액티비티를 분석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벤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에 패스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거쳐서 메시지를 개인화해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내용이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 스텝은 아직 GA가 되지 않은, 정식 릴리즈가 되지 않은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문서라든가 이런 예제 같은 것들은 온라인상에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고요. 화이트리스트 받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세션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 저 내용들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모가 좀 퀵하게 진행해서 놓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동영상을 통해 보시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